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 특히 포르노의 주인공으로 많이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국가에 대한 불만을 오스트리아 출신 외국인 왕비에게 풀게 된 것이죠. 그녀는 포르노 속에서 시종들과 수시로 잠자리를 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과 근친 상간까지 벌였죠. 실제로 앙투아네트는 이 혐의로 처형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었지만 혁명의 아버지들은 이를 개의치 않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성적 일탈을 포르노 사파로 지켜보면서 평민들은 아마 희열을 느꼈겠죠. 왕비의 육체가 모든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왕권은 약화되고 평민 계급은 격상시켰겠죠.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파리에 이 작품을 안 읽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1790년 파리 경찰이 압수한 서적 목록에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방탕하고 추접스러운 사생활, 프랑스의 탕녀,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압수됐다고 합니다. 앙투아네트의 음탕한 사생활이 사파로 묘사된 작품들이었죠. 포르노는 집권 세력의 전복과 더불어 시민의 성인식까지 바꿔놓습니다. 작품에 묘사된 자유로운 성관계가 기존 앙시eng 레짐과는 대척되는 사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인데, 기존 카톨릭은 종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성까지 통제하는 미시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르노 소설에서는 카톨릭의 교리와 상반되는 성적인 자유가 가득했죠. 어떤 방해물이 있더라도 등장인물들은 기어이 성적인 쾌락을 맛보았고, 독자들은 부지불식간의 성적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로버트 단턴의 표현대로 자유와 남봉은 연관된다는 것이죠. 프랑스 당국이 철학서적과 야설을 구분 않고 철학이라고 한데 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혁명 세력이 포르노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기 시작한 무렵인 1791년 7월 국민의회는 포르노를 규제하려는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죠. 또 한 번 정치적 포르노가 자신들의 집권을 위협할 수 있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회는 여성의 정숙함에 반대되는 무례한 모욕, 부정직한 행동, 방탕의 조장, 노출 등 도덕에 위배되는 공공연한 사람들을 위법자로 규정했습니다. 1799년 경찰청장은 도덕은 공화국의 신경 중추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을 정도였습니다. 1794년 정치적 포르노는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정치적이면서 상업적인 야설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포르노가 정치를 뒤흔든 건 먼 프랑스 혁명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한반도에서도 야한 소설이 혁명의 씨앗을 뿌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자유 부인이 그 주인공이죠. 내용은 단순합니다. 대학 교수 장태연의 부인 오선영은 선량한 가정주부였고, 동창회에 나갔다 친구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이를 동경해 취직을 합니다. 화사한 바깥 세계에 점점 물든 오선영이 결국 사교춤에 빠져 남편 제자와 춤바람이 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밋밋하게 짝이 없는 작품인데, 오선영이 남편 제자 신춘호의 연정을 품기는 해도 육체적 불륜까지는 빠져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히 유부녀가 총각과 댄스홀에 다니는 것만 해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설적으로 소설은 단시간에 4만 부가 팔릴 정도로 인기몰이를 합니다. 이 작품이 이승만 정권의 고위 인사의 실제 내용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문제가 더 커집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황산덕 교수는 자유 부인이 연재되는 서울신문에 대학 교수 부인이 대학생에게 희롱당하는 불량한 내용이 신문 지면에 나올 수 없다, 게재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작가 정비석을 경찰이 연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죠. 결국 금서 처리가 되었다가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몰락하면서 해제됩니다. 이 야설이 혁명을 촉발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겠지만 정치적 포르노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겠죠. 프랑스 혁명과 4.19 혁명의 여명에는 야설이라는 공통점이 빛나고 있었던 셈이죠. 우리가 지탄의 대상으로만 봐왔던 야설, 하지만 그 야설은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 민중을 계몽하고 혁명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야설에도 정치적으로 올바른 야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야설에도 나름의 미덕이 있었습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모든 남성이 더 나은 미래와 더 가치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